와, 메가가 여전히 잘하는구나. 내년에 정관장 무조건 잡아야 한다. 메가 없으니 꼴찌하는 거 봐라. 메가 W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정관장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력 보강이 실패해서도 아니었고 전술이 갑자기 낡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팀의 중심을 붙잡지 못한 그 순간부터 모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름, 정관장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끌어올렸던 아시아 쿼터 메가 W 퍼트리입니다. 오늘 배구 이슈에서는 지난 2시전 동안 정관장의 공격 구조를 사실상 혼자 떠받쳤던 메가 W의 충격적인 근황과 함께 그녀가 빠진 이후 정관장이 왜 꼴찌까지 추락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쿼터라는 말이 무색했던 선수, 메가워티 퍼티위는 단순히 잘한 아시아 쿼터가 아니었습니다. 정관장은 외국인 선수에게 맡기던 공격 비중을 아시아 쿼터에게 과감하게 넘긴 팀이었고 그 중심에 메가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시아 쿼터는 로테이션을 보조하거나 리시브 안정과 수비에 기여하는 역할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메가는 달랐습니다. 오픈 공격, 후위 공격,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까지 정관장의 가장 어려운 공은 늘 메가에게 향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역할이 에이스였다. 메가의 가치는 단순히 득점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2023-2024 시즌 736득점, 2024-2025 시즌 802득점, 공격 성공률은 두 시즌 모두 리그 최상위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떤 공을 맡았느냐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 상대 블로킹이 몰릴 때,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 그 순간마다 정관장의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메가에게 준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신뢰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메가가 있을 때의 정관장, 그리고 지금의 정관장. 메가가 있던 2시즌 동안 정관장은 연속 본배구를 밟았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에이스가 따로 있음에도 공격의 중심은 메가였고 상대팀들은 늘 메가를 기준으로 수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메가가 떠난 지금 정관장은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득점이 막히면 풀어줄 카드가 없고 세트 후반이 되면 상대 블로킹을 흔들 힘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이탈이 아니라 팀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눈물의 출국, 그리고 남겨진 여운. 지난 4월 B리그 일정을 마친 메가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출국 현장에서 고이진 감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이 의미했던 건 분명했습니다. 메가는 정관장에게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함께 만든 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메가는 호러머니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정관장의 재계약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고 팬들 역시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메가는 잠시 쉬거나 동남아 리그에서 뛸 것이다. 하지만 메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터키 리그 도전, 그리고 3개월 만에 결별. 메가는 튀르키예 2부 리그 마이사 BBSK와 계약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여자 대구 리그 승격을 목표로 하는 팀의 핵심 카드. 하지만 이 도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식 시즌을 치르기도 전에 훈련과 친선 경기만 소화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계약 해지. 구단은 선수의 요청에 따른 합의 해지라고 밝혔고 메가 역시 강요나 갈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터키 리그를 떠난 이후 메가는 이 무대에서 답을 내놨다. 터키 리그에서 공식 시즌을 시작하기도 전에 팀을 떠났던 메가와티. 그 이후 많이 따라붙던 말은 지금 메가의 컨디션은 어떤가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코트 위에서 나왔습니다. 무대는 2025 동남아시안 게임, C게임. 이번 C게임에서 메가는 조별리그 초반부터 인도네시아 공격의 중심으로 기용됐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이 시점에서 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표팀의 득점 기계로 거듭나고 있다.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전 출전 시간보다 강렬했던 존재감. 먼저 열린 말레이시아전 메가는 풀타임 출전이 아니었습니다. 단 2세트만 출전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득점 효율은 매우 높았고 공격 성공률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메시지였습니다. 메가는 이미 경기 감각을 되찾고 있다. 리안마전 에이스 역할을 맡기자 바로 나온 결과. 다음 경기였던 미얀마전에서는 메가의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로테이션의 한 축이 아니라 공격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과는 양팀 최다 15득점. 세트 중반 상대가 따라붙는 흐름마다 메가의 공격이 투입됐고 그 선택은 대부분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 이후 CNN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경기 23득점, 대표팀 내 최고 득점자. 그리고 모든 것이 집중된 무대 3, 4위전 필리핀전. 하지만 이번 C게임에서 메가의 진짜 가치는 조별리그가 아니라 3, 4위전에서 폭발합니다. 상대는 필리핀. 메달이 걸린 경기. 한 점 한 점이 팀의 운명을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전 26득점, 말 그대로 에이스의 경기. 이 경기에서 메가 W 퍼티비는 26득점을 기록합니다. 양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 단순히 많이 때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냈습니다. 1세트에서 메가는 무려 10득점을 올립니다. 세트 초반부터 공격 비중이 몰렸고 상대 블로킹이 메가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는 연속 득점으로 접전을 버텨냈고 이 1세트를 잡은 것이 경기 전체 흐름을 좌우했습니다. 흔들린 순간에도 다시 메가였다. 2세트에서는 팀 전체 경기력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3세트와 4세트에서 다시 메가의 공격이 살아납니다. 3세트 8득점, 4세트 5득점. 특히 세트 후반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메가의 공격은 상대의 의지를 꺾는 역할을 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이 필리핀전을 두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가트론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활약이었다. 앞선 경기들에서는 득점이 분산됐지만 이 경기만큼은 완전히 메가 중심의 경기였습니다. 이번 C게임은 메가에게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었습니다. 터키리그 조기 결별 이후 컨디션과 경기 감각에 대한 모든 의문에 대해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은 무대였습니다. 득점력은 여전했고 클러치 능력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으며 대표팀에서는 의심 없는 2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오르는 이름, 메가와티. 정관장을 떠난 뒤 팀은 리그 최하위로 내려앉았고 메가는 국가대표 무대에서 메달을 책임졌습니다. 대비는 너무 선명합니다. 메가 W 퍼티위는 아시아 쿼터를 넘어서든 공격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 이번 C게임은 그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정관장의 현재.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선수를 잃은 정관장은 지금 왜 꼴찌에 머물러 있는가? 메가는 단순한 전력 보강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공격 구조를 책임졌고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맡았으며 세터와 가장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했던 선수였습니다. 그 공백은 숫자로도 전술로도 쉽게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번 C게임은 메가의 커리어에서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비글을 완벽히 경험했고 세계 최고 리그 도전을 시도했고 지금은 국가대표 에이스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2027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자유계약제가 도입됩니다. 메가 W 퍼티위에게 비그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무대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결국 7연패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0대3 완패를 당했죠. 이 패배로 순위는 뒤집혔고 페퍼는 단숨에 6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결과가 아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페퍼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더 문제였죠. 1세트부터 불안했고 2세트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3세트에서는 반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전 타임에서 들려온 말은 텐션 올리자, 분위기 바꿔보자 라는 형식적인 주문뿐이었고 구체적인 전술도 변화도 해답도 없었죠. 반면 IBK 기업은행은 달랐습니다. 에이스 빅토리아가 폭발하지 않아도 킹켈라와 육서영이 나누 어렵고 중앙과 사이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토탈 배구의 정석을 보여줬죠. 이 차이가 바로 지금 두 팀의 위치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페퍼저축은행이 7연패까지 무너졌는지, 왜 장소연 감독 체제에서 반전이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이번 패배 이후 구단 내부에서 어떤 결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경기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는 초반부터 양팀이 팽팽하게 맞서며 쉽게 흐름이 갈리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를 중심으로 단순하지만 힘있는 공격으로 맞섰고 IBK 기업은행 역시 빅토리아와 육서영을 앞세워 점수를 주고받으며 중반까지는 대등한 흐름을 유지했죠.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페퍼는 조이의 높은 점유율 공격으로 버텼고 IBK는 육서영의 측면 공격과 최정민의 중앙 활용으로 응수하며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트 중반을 지나면서 경기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은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조이에게 공격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는 모습이 뚜렷해졌죠. 실제로 조이는 1세트에서만의 공격을 시도하며 팀 공격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지만 공격 성공률은 33%대에 머물렀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체력 부담과 상대 블로킹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한 명에게 쏠리지 않는 공격 분산이 이루어졌는데요. 육서영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분위기를 가져왔고 최정민 역시 중앙에서 꾸준히 공격 기회를 얻으면 점수차를 서서히 벌려나갔죠. 특히 IBK는 수비에서 안정적인 디그,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며 흐름을 끊지 않았고 페퍼는 리시브가 흔들린 상황에서 세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며 공격이 읽히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페퍼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추격을 시도하며 점수차를 좁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IBK의 블로킹과 수비에 막히며 흐름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죠. 결국 1세트는 중반 이후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분산에 성공한 IBK 기업은행이 주도권을 준 채 25대 20으로 마무리됐고 페퍼저축은행은 첫 세트부터 리시브 불안과 공격 편중이라는 문제를 그대로 노출한 채 세트를 내주게 됐습니다. 2세트는 1세트보다 훨씬 더 심각했는데요. 점수 차이보다 경기 내용이 완전히 갈렸고 2세트는 사실상 승부가 기운 순간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페퍼저축은행은 세트 초반부터 리시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격 전개 자체가 끊겼고 단조로운 높이의 공격이 반복되자 IBK 기업은행 블로킹에 계속해서 읽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격이 막히면 다음 선택이 보이지 않았고 세터는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조이에게 공을 몰아주는 장면이 반복됐죠. 그러나 조이 역시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높은 점유율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무리한 공격 시도들이 연속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페퍼는 공격 성공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세트 중반으로 갈수록 공격 하나하나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죠. 이 과정에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벤치의 대응이었습니다. 점수가 벌어지고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장소영 감독의 작전 타임에서는 텐션을 올리자, 분위기를 바꿔보자라는 추상적인 주문만 반복됐는데요. 리시브 라인을 어떻게 정비할지, 블로킹 매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시마무라를 어떤 패턴으로 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 지시는 끝내 나오지 않았죠. 결국 코트 위 선수들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모른 채 같은 방식의 공격을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IBK 기업은행에게는 너무나도 편한 경기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빅토리아가 폭발적인 득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전혀 막히지 않았죠. 킹켈라가 좌우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쌓았고 육서영 역시 타이밍 좋은 공격으로 흐름을 끊어주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최정민과 이주아가 필요할 때마다 속공과 이동 공격을 성공시키며 페퍼의 블로킹 간격을 완전히 벌려놓았죠.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공격 루트를 바꿔가는 IBK의 모습은 말 그대로 토탈 배고의 교과서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지 못했고 오히려 공격 범실이 연달아 나오면서 스스로 흐름을 끊어버렸죠. 점수가 벌어질수록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갔고 코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결국 3세트마저 내주며 세트 스코어 0대3 완패를 당했는데요. 1세트에선 어떻게든 따라붙는 모습이라도 있었고 2세트에서는 일찌감치 무너졌지만 3세트에서는 그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가 코트를 덮었죠. 점수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이 팀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였습니다.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했고 세터는 선택지를 잃은 채 높이만 보고 올리는 토스를 반복했으며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상대 블로킹에 막히거나 범실로 흐름을 끊었죠. 조이와 시마무라를 살릴 수 있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공격이 막히면 그대로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3세트에서도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빅토리아가 폭발적인 득점을 하지 않아도 킨켈라와 육서영이 번갈아가며 점수를 쌓았고 중앙에서는 최정민과 이주아가 안정적으로 블로킹과 속공을 가져가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죠. IBK는 세트 내내 자신들이 준비한 흐름 안에서 움직였고 페퍼는 그 흐름을 한 번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작전 타임이 불려도 달라지는 장면은 없었고 벤치에서는 또다시 분위기 올리자 한 점씩 가자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전술 변화나 대응은 보이지 않았죠.
결국 마지막 점수가 찍히는 순간까지 페퍼저축은행은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IBK 기업은행과의 순위가 완전히 뒤집히며 6위까지 추락했는데요. 시즌 초반 2위까지 올랐던 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다시 최하위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연패의 숫자입니다. 이번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7연패에 빠졌고 2연패 과정에서 단 한 경기에서도 다음이 기대되는 패배를 보여주지 못했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 그리고 중계 화면 너머서의 경기를 보던 팬들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미 경기 전에는 트럭 시위까지 이어질 정도로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이 경기 결과는 그 분노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같은 흐름, 같은 내용, 같은 패배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버틸 명분은 없습니다. 선수 개인의 부진을 이야기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전술 부재와 운영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죠. 페퍼저축은행 구단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라 시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패배이자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기였죠. 페퍼저축은행이 2연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익숙한 결말을 향해 내려다게 될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우현, 이제 감독 대행 아닙니다.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시즌 초 최악의 7연패, 감독 사퇴, 꼴찌 추락, 라커룸 뒤숭숭까지 나왔던 팀입니다. 그런데 김호철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여우현이 임시로 지기봉을 잡자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뒤집혔습니다. 표정이 굳어있던 팀이 갑자기 웃으면서 배구를 합니다. 작전 타임에서 고개 숙이던 선수들이 이제는 서로 눈 마주치고 괜찮아, 할 수 있어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경기입니다. 7연패를 찍고 내려앉았던 팀이 지금은 4연승, 그것도 GS 칼텍스를 상대로 3대0 셧아웃. 일부 팬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태업이다. 감독 나가자마자 갑자기 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코트를 잔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분위기 좋아져서 이기는 팀이 아니라 포지션 재배치, 세터 부정, 수비 구조 재설계, 작전 타임에서의 소통 방식 변화, 모든 게 같이 바뀐 말 그대로 여우현 매직이 터진 팀입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IBK 기업은행의 4연승이 왜 우연이 아닌지, GS 칼텍스를 3대0으로 잡은 경기 흐름, 여우현 감독 대행이 바꾼 전술, 포지션, 분위기까지 기록과 내용, 그리고 현장 인터뷰 내용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세트 듀스 혈투, 2세트는 오늘 승부를 사실상 결정한 세트였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에이스의 정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